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분야들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좀 집중력이 쓱 이제 무너지고 한 타이밍이라서 짧고 굵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비만은 참 치료가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만 치료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거의 재발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는 20명 중에 1명으로, 1명이 걸린 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난치성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만성질환이 그렇듯이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병이 아닙니다. 당장 혈압이 조금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당장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이제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말로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루로 막을 일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이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비만센터 소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14년도 설립했고요. 비만이랑 그다음에 비만에 따르는 동반질환 치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약물도 처방하고, 그다음에 심하신 분들은 비만 수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찝니다. 살이 안 빠집니다. 요요가 계속 옵니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살이 찌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종 세트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간이 있고 수면무호흡이 생기고 코골이가 생겨서 낮에 너무 피곤하고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이 찌면서 생활이 안 됩니다. 외출도 못하겠고 취업에 지장이 생기고 육아도 안 되고 연애, 결혼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분들, 삶의 질에 이제 지장이 생긴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센터 오시면 처음에 이제 이런 설문을 하시는데, 체중 때문에 내 이제 신체적 기능이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설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설문 항목을 보면 좀 재밌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체중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짚기가 힘들다, 신발끈 매기가 힘들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 아마도 지금 본인의 BMI 아시죠? 체중이랑 키랑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20이다, 25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아마도 25가 넘어가시면 이 중에 하나, 둘 해당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옷 입고 걷기가 힘들다, 이동하기가 힘들다, 다리 꼬기가 힘들다, 여기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힘을 써도 숨차다, 관절이 아프다, 발이 붓는다, 건강이 염려된다. 그리고 자존감도 체중 때문에 치매가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이 신경 쓰인다. 이거 생겨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내가 싫다,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이게 연애 혹은 취업할 때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당황스럽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이제 정선필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센터로 보내주신 분의 설문 실제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제 40대 여성이고 이제 유방 치료를 받으셨는데 오셨을 때 체중이 160cm에 75kg, BMI로 따지면 29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리 보기가 힘들어요. 항상 건강이 염려돼요. 항상. 그리고 숨이 차요. 자주. 관절이 자주 아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항상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기 시작하신 거죠.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고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께서도 체중 때문에 저희 센터로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다이어트 정보가 지금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온갖 다이어트 비법이나 식품이나 이게 넘쳐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1000명 중에 1명이고 우리가 보는 광고들은 그 1000분의 1의 광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저는 이제 기본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기본이 저희 센터에서 이제 고도비만 치료를 어떻게 해 가는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도비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BMI로 따졌을 때 30 이상을 말하게 됩니다. 자, 키가 160cm라고 했을 때 체중이 77kg 넘어가다 이러면 이제 고도비만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있게 되면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듯이 4kg, 5kg 감량하듯이 다이어트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 최소한 15kg에서 20kg는 떨어져야지 이제 정상 체중이 만들어지고 동반질환이 치료되는 이제 상태까지 가는 거죠.
체중이 내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내려간 체중을 유지하기는 더더욱 힘든 거죠. 자,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이제 비만 수술이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먹는 양도 줄고 그 다음에 음식이 흡수되는 것도 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몸에 좋은 호르몬 분비가 너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초반 체중이 한 30%까지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0kg에서 시작했으면 1년 뒤에 한 70kg까지 감량되는 이런 상태까지 오는 거죠. 자,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게 미용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절대 아니고요. 아래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체중 감량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동반질환. 아까 말씀드린 혈압 높은 거, 담 높은 거, 고지혈증 생기는 거 이런 거 다 치료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삶의 질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암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다이어트 목적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아까 이혜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암을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센터에서 치료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네, 이런 분들은 제가 한 84kg 정도 나가는데 보통은 저보다 이제 체중이 높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치료하고 나면 저보다 이제 체중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뭐 살 좀 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보고 이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정도까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이제 식사를 조절해 나가는지를 보면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될 거, 이제 키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분이 수술하고 나면 식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량이 감소한 상태에서도 웬만하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데 간헐적 단식의 장점들도 많이 밝혀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거르지 않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저녁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 드신다고 해도 한 12시간 정도 공복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으로도 공복 효과, 유리한 공복 호르몬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간헐적 단식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쉴 새 없이 먹는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인슐린 분비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쉴 새 없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슐린 수치도 증가하고 이런 몸이 되게 되면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공복이 생기게 되면 예민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내장 지방 비롯한 우리 몸에 지방도 쌓이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 이후에는 이제 식사량이 쉽게 감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술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지로 식사량을 줄이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지로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 하는 게 거의 비과학적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비만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만 약물을 아직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거 뭐 먹어도 돼? 큰일 나는 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식사를 그만할 수 있게 해주도록 도움을 주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승인을 받은 약이라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고 국내에서는 지금 5가지 정도가 승인을 받아서 실제 처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삭센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약인데 18년도에 처방돼가지고 국내에서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처럼 생긴 거 피하 주사로 복부에 한 번씩 딱 놓는 건데 맞게 되면 감량 효과가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부작용이 적은 편이라서 이 주사약의 불편감만 아니고는 정말 좋은 약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큐시미아도 19년도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출시된 약이고 하루 한 번 복용한 약입니다. 이 약도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많게는 9% 감량,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이
이 약도 장점이 이제 감량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도 가능하고 용량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세 번째 약 컨트라고는 16년도 조금 오래된 약인데 하루 한두 번입니다. 이 약은 제가 처방할 때 손이 좀 안 가는데 왜냐면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미미해요. 많아봤자 한 3%, 5% 정도? 그래서 삭센다, 큐시미아 못 쓰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컨트라고 한번 써볼까? 이 정도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니칼은 더더군다나 손이 잘 안 가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3%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이라서 이거는 거의 쓰지 않는 약이고 문제의 약이 그 밑에 있는 펜터민이라는 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50년대에 허가를 받아서 가장 오래된 식욕 억제제고 지금은 이제 카피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뭐 디에타민, 큐타민, 아디펙스 뭐 이런 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이고 효과가 괜찮아요. 문제는 한 많으면 8%까지 감량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입마름이 있고 그다음에 불면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두근거리고 그리고 이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장기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약입니다.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약을 선택할 때는 이런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삭센다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큐시미아로 시작을 하고 한두 달 써보다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생활습관 우선 확인합니다. 약을 받고 드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 드시고 안주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을 먹는 의미가 없겠죠. 그런 거 있으면 교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에 저항성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약을 바꿔드리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병원에서도 비만약 처방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만약 처방 받으러 갔는데 약을 한 움큼 준다 이러면 거기는 피해야 돼요. 이런 병원이 있어요. 식욕 억제제 주고 항우울제 주고 이뇨제 주고 수면제 주고 변비약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저희는 암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약으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 경험자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디까지 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동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 보면 BMI 기준으로 한 25에서 한 25 정도, 비만은 아니고 한 5보다 전 단계 요 정도 체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후가 좋더라고요. 이유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를 제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치료 전에 BMI가 25 이상, 비만이었던 경우는 과체중 이하로 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치료 전에 BMI가 25 이하였던 경우는 치료 전 체중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즉 치료 과정에서 붙은 살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언론에서 신약 나온다 이런 말도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런 약, 기적의 신약이 왔다, 게임 체인저가 왔다. 먹기 시작하면 17%가 빠진다, 10kg가 빠진다 이런 약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 앨런 머스크가 썼다고 소문난 이 위고비가 출시될 예정이라서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사 조절인데 이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 섭취를 꼭 늘려주셔야 돼요. 하루 섭취 단백질 다이어트 하실 때 체중 곱하기 0.8 이상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한 40에서 50g 정도인데 이 양을 식품으로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백질 파우더랑 음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헬스 하는 사람들이 먹는 일반 파우더는 보통은 열량이 높아서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영양팀에서 시중에 파는 것 중에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이제 제품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거의 다 먹어봤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요즘 잘 반응이 좋은 게 뭐 셀렉스 우유 맛 나는 그리고 뭐 초코맛, 바닐라, 딸기 맛 나는 와이 프로테인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음료로 된 거 뭐 편의점에 파는 하이뮤, 뭐 빙그레 더단백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 포만감도 유지하고 근손실도 최소화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도 분비시키고 체지방 분해하고 생성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실 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 세 번째 원칙은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군것질 끊는 거랑 동의어인데요. 설탕, 초콜릿, 과일 주스, 시럽 이런 것들 딱 끊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딱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분비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으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합당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거 대부분의 그냥 곡물들이에요. 이런 것들 보리, 현미판, 녹두 등등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 세 가지가.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뭐 팁, 뭐 이런 것 꿀팁 이런 것들 추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미세영양소 결핍, 부족 이런 것들은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하나는 골라서 복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식욕 조절을 위해서 식사 줄이기 위해서 비만 약물을 슬기롭게 이용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절하실 때 단백질 섭취는 늘리시고 말씀드렸죠. 당순간 섭취, 군것질 딱 끊고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하나 이용하시고 이 정도 기본으로 하시고 이제 다른 거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신 분은 제가 한 케이스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정수배 교수님께 치료 받으시고 오신 분인데 40대 여성분 유방암 수술 후에 평소 체중 대비 10kg가 늘었어요. 10kg가 늘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안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인데 이거 하는 게 힘에 부치기 시작하고 저녁에 수면장애도 생기고 무릎에 통증도 생기고 이런 분들 삭센다 시작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95kg에서 시작해서 88kg까지 한 7kg 정도 빠지고 나서 이제는 선생님 삭센다 없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지금 계속 체중 조절 잘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